1910년 한일 병합 이후에 일본이 이곳을 한 10%만 남기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의 조선의 핵심 정신이 담겨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고 아주 냄새나는 동물 냄새나고 아주 시궁창 냄새나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경복궁을 우리 자색의 궁전이라고 하거든요. 자줏빛 궁전. 실제로 경복궁을 딱 들어가 보시면 기둥이라든가 나무 이 등등에 전부 이 자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주색 하면 보라색인데 그게 아니고요. 붉은색을 뜻합니다. 붉은 자색. 왜 이런 색을 칠했냐? 바로 하늘의 색을 칠했기 때문입니다. 자색은 옛날부터 하늘의 색, 신의 색, 가장 고귀한 색으로 여겼기 때문에 영화제 할 때 보면 레드카펫을 깔잖아요. 레드카펫. 이 레드카펫은 최고로 대우를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자금성, 자색으로 둘러쳐진 금지된 성 하는데 우린 그런 표현을 안 쓰더라도 원래 엄격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곳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만나는 것이 근정문입니다. 근정문. 임금이 부지런히 일해서 정치를 해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지런히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근정인데 이 근정문이 굉장히 위험이 있죠. 문도 3개 있지만 옆에 쪽문도 있어요. 근정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인데 가운데는 제대로 규모를 갖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가운데 길은 왕만 다니고 옆에는 세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다니는데 근데 근정전에 들어갈 때는 특별하게 양쪽에 쪽문이 2개 있습니다. 일화문, 월화문. 그러니까 햇빛문, 태양빛문, 하나는 달빛문이에요. 자, 이렇게 동서로 이렇게 축을 놓고 동서로 나눌 때 동쪽이 양이고 서쪽이 음이거든요. 양에 해당하는 오른쪽이, 그러니까 동쪽이 이제 일화문이고요. 그 왼쪽 서쪽 음에 해당하는 곳이 월화문입니다. 그러면 이 문에는 어떤 사람이 다닐까요? 자, 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일반 관리들이죠. 그다음에 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반이에요. 군인들. 군인 관료들이 드나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근정전 안에 딱 들어가면은 조선에 있는 정각 중에 가장 큰 건물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크죠. 정말 멋있는 모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마당을 갖고 있고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사들을 하는 곳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러니까 국가의 제사라든가 왕이 돌아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군대 제식 훈련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신이 왔다든가, 아니면은 세자라든가 왕비를 책봉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요. 또 한 달에 4번은 한양 도성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거기서 이렇게 조참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정전 바로 앞에 이런 품계석들이 있습니다. 품계. 정1품부터 종 5품까지. 원래는 정1품부터 종 9품까지 해야 되는데 어떤 24개의 품계석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북쪽을 보고 섰다가 나중에 이렇게 앉는 거죠. 또 신분의 차이에 따라 앉을 때 이제 방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근정전 쪽에 있는 정일품부터는 이제 어떤 방석이냐면 표범 가죽 방석. 그게 가장 귀했대요. 표범이 구하기 어렵잖아요. 가장 귀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가죽 방석, 그다음에 양 가죽 방석, 그다음에 개 가죽 방석을 깔고 앉았다고 합니다. 북극성에 해당하는 곳이 근정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극을 하다, 북극성에 오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자가 북극성에 올라서 천신의 명을 받고 지상세계를 다스리는 정치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천자사상인데 천자사상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근정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월대라 그래서 2개의 기단으로 되어 있는 곳에 이 전각을 만들었는데요.
그 임금이 딱 올라갈 때 봉황이 새겨져 있는 패석을 밟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월대는 진짜 뭐 일식과 얼식을 관찰했기 때문에 이제 월대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 보면은 각종 하늘에서 내려온 동물들이 쫙 있습니다. 우리가 12지신상 할 때 자축인묘 진성하면 신유술래잖아요. 12지신상의 이 12동물도 사실은 28자의 별자리에서 파견을 나온 그런 동물들인데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있는 공간에 12지신상을 두른 것도 근정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적인 공간이라는 뜻이죠. 신적인 공간. 패석을 밟고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세자가 올라가든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폐하하잖아요. 폐하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임금이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패석 위에 있는 황제를 우리가 우러다 봅니다. 폐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패석 밑에 있는 우리가 위에 있는 황제를 올려다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폐하. 이거는 이제 황제한테 사용하고요. 고려 때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고려 때가 이제 황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데 조선에 와서는 전하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전강 밑에 왕이 있기 때문에 전강 밑에 있는 왕을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해서 전하 이렇게 했다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칭이 있죠. 뭐 합하, 각하 이런 게 있어요. 합하는 흥선대원군한테 불렀던 거고요. 각하는 뭐냐면요. 정승 판사한테 불렀던 이름이에요. 근데 한때 우리 대통령을 각하각하 했는데 정승 판사 정도로 이렇게 여겼던 건지 아니면 잘못 알고 불렀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뭐 그런 식으로 잘 안 불렀고요. 우리가 상감마마 하잖아요. 감자를 쓰는데 최고 위에 있는 감이시기 때문에 대감마마, 뭐 영감님 뭐 이렇게 감자를 갖다다가 이렇게 주로 많이 이제 불렀죠. 그래서 뭐 드라마나 사극 이런 데 보면 대감마마 납시오, 뭐 상감마마 납시오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폐하 뭐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호칭으로 존경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근정전 내부를 보시면은 자미원의 붉은 자주색으로 쫙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진짜 의리의리합니다. 이게 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용상이 있고요. 뭐 임금님이 앉는 의자 용상이잖아요. 네, 임금님이 얼굴을 용안 이렇게 하듯이 그 뒤에는 조선 시대에만 존재했었던 중국도 없고 일본에 없고 한국에만 있었던 1월 5봉도가 있습니다. 1월 5악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봉이 봉우리 봉자거든요. 악은 이제 악산할 때 악인데 봉우리가 5개 쫙 있고 태양과 달이 딱 떠 있고 밑에 이제 물이 있고요. 뭐 이렇게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 이 그림이죠. 1월 5봉도. 예. 그러니까 임금이 가는 데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예, 처소에도 어디 멀리 갈 때도 사냥할 때도 무조건 같이 가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두끼, 치우천왕을 상징하는 어떤 두끼도 항상 따라가고 또 돌아가시면은 같이 묻었어요. 1월 5봉도를. 5봉도만 있으면 완성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임금님이 쫓아다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그려져 있잖아요. 1월 그려져 있고 땅하고 이제 물, 뭐 소나무 그려져 있는데 인이 없는 거예요. 인이 바로 임금님이죠. 임금님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 삼재가 딱 일치되는 그림이 되는 게 이제 1월 5봉도이고 거기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천장을 딱 보면은 황룡 2마리가 여의주를 갖고 이렇게 딱 꼬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발톱이 7개입니다. 발톱이 7개. 고종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하면서 이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 용의 발톱을 7개로 했습니다. 그 중국 어디에도 없는 7개의 발톱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용이 발톱이 각각 7개면 28개 별자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북두칠성을 상징해서 이렇게 7개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자,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에만 있는 그 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근정전이나 우리나라 정각을 보면 이렇게
처마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예. 부채살처럼 이렇게 선자 석가래가 이렇게 휘어지면서 하늘 올라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 없습니다. 중국의 자금성 가장 큰 그 정각 태화전 그 일자로 쭉 가 있어요. 일자로 가 있으면 옆에서 보면요 이렇게 기울어져 보여요.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는데 우리 근정전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옆에서 봐도 너무 안정적으로 보이죠. 너무나 안정적으로.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예, 일본의 큰 건물일수록 더 없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건 이게 이렇게 휘어진 이 모습대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 큰 원이 돼서 저 반대편 석가래에 있는 부분 이쪽하고 딱 그 하나의 큰 원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천원지방 사상입니다. 가장 큰 천원지방 사상을 거기에 적용한 거예요. 자, 근정전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 방정한 사각의 땅에 이렇게 올렸지만 지붕은 동그랗게 큰 원을 그려서 원이 되게끔 하늘은 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천원지방 사상이 되게 동그랗게 큰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저 뒤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단청의 색깔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되게 신기해합니다. 저걸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저한테도 항상 저 색깔이 왜 저렇게 많냐? 왜 5개냐? 왜일까요? 왜 5개의 색깔을 칠했냐? 뭐 5개인지도 사실 잘 모르죠. 원래는 색이 한 6개 정도로 보이는데 이 초록색은 원래 그냥 바탕으로 칠한 거고 5개의 방위의 색깔을 칠했습니다. 5개 방위의 색, 우리 오방색이라고 하는 색깔을 칠한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 5개 방위의 색을 칠한 거죠. 그러니까 뭐 청색, 백색, 적색, 흑색, 황색을 칠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5가지의 색깔이 조화, 하모니를 이룰 때 경복궁에 안 좋은 일이 안 생긴다. 그러니까 화재 같은 것도 안 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기 위해서 5가지 색깔을 칠했다. 이건 뭐 다른 정각도 마찬가지죠. 다른 대문도 마찬가지고 어디 사찰에 가도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왕이 정치 공간은 어디냐? 사정전입니다. 이 근정전 바로 뒤에 가면 사정전이라고 있어요. 사정, 정치 행위를 해서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옳고 그름을 깊이 생각해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생각을 깊이 해서 결정을 내려라.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게 사정전입니다. 왕이 거기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내 왕이 하루 일과는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왕이야말로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사가 있어도 평균 재배기간 19년, 평균 수명이 47살. 네, 명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짧죠. 뭐 지금에 비하면 훨씬 짧은데 근데 왕의 일상을 보면 진짜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나서 일단은 어른들에게 뭐 대비마마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기침을 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상참이라는 걸 합니다. 상참. 상중할 때 상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하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역사 공부, 유교 공부를 문답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역사 공부, 유교 공부를. 그런 다음에 신하들을 만나요. 그래서 일을 처리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면서 일을 처리해요. 10시에 밥을 먹습니다. 밥을 너무 늦게 먹어요, 아침 식사를. 상참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좀 뭐 7시부터 했다, 뭐 8시부터 했다고 하는데 세종 때 보면은 세종은 상참을 3시에서부터 5시에 했다고 나와 있어요. 3시, 5시. 세종대왕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상참을 빼먹은 적이 없답니다. 상참을 빼먹은 적이 없대요. 연산군은 상참이고 뭐고 간에 흥청망청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지만 세종대왕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상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옛날에 신하가 이런 얘기했대요. 아니 저 전하 이렇게 피곤하시고 하시는데 뭐 상감마마 이렇게 피곤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쉬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피곤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이나 저 여기 나오지 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꾸지람을 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반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탕이 있는 걸 반상이라고 하는데 임금께서는 반상을 하루에 3번, 그다음에 중간에 간식 같은 거를 이제 뭐 3번, 4번 해서 많이 먹었어요. 많이. 그 점심이라는 것을 먹는데 우리가 점심이 마음의 점이에요. 10시 밥 먹었는데 2시간 후에 밥이 먹겠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점을 찍는 거죠. 뭐 식욕이 땡기면은 식사하고 간단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상을 물리고 안 먹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점을 찍는 거죠.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사람을 불러서 또 물어보고 책도 읽고 또 저녁에 또 밥 먹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먹고 사람 만나고 자꾸 일하고 이런 게 연속이에요. 임금은 공식적으로 땀 위를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진 음식 먹고 앉아서 일만 하고 운동 절대 부족이고 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종양, 기타 등등 안질, 눈이 안 좋은 이런 안질까지 엄청나게 많은 종합병원, 종합병동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한 직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정전에서 주로 이렇게 일을 보고 그쪽에서 주로 많이 이제 머물렀습니다. 주로 다닐 때 가마를 타고 다니고. 근데 사정전 보면은요, 여기 누구든지 밖에서 들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얇습니다. 비밀이 없는 공간이죠. 조선시대라는 것은. 그리고 그 사관이 2명이 딱 앉아 있어요. 승지가 반드시 있고, 도승지라고 하는 승지죠. 뭐 비서실장 같은 사람인데 도승지가 있고 사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는 법으로 엄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임금이 야, 니네 필요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탄핵당해요. 진짜로. 국사를 처리할 때 뭐 외부에 있는 정승이라든가 이런 사람 만나서 일을 할 때 단독으로 못 만납니다. 반드시 도승지하고 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헛기침까지 기록하고 야, 그거 적지 말라 하면 적지 말라고 하셨다까지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집에 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뭐가 되냐면 승정원 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록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가 온돌이 안 돼 있죠. 춥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조그마한 정각이 또 하나 있어요. 만춘전, 만세토록 왕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정각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온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책도 읽기도 하고 추울 때는 그쪽에 가서 이렇게 국사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천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추전은 이제 1000년의 세월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0년의 세월 동안 이 왕권이 잘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충성심에서 이제 정각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다 온돌이 있어요. 이 사정전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밖에서도요, 누가 만날 때, 안에 왕실 내부에서 누가 만날 때 이제 개인적인 집안 식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만날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온 인사들 있죠. 정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절대 못 만났던 게 이제 조선의 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 내탕거라고 해서 창고들이 쫙 있죠. 왕이 개인 창고들이에요. 뭐 선물을 하사하거나 뭐 지방이 멀리 떨어난 사람들이 가는 아니면 공을 세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내릴 때 거기 있는 것을 꺼내서 이렇게 주고 했던 것이 사정전 바로 붙어 있는 이 내탕고 창고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복궁의 중요한 정각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흥례문, 근정문, 근정전, 사정전까지 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왕이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죠. 강령전,
교태전, 그다음에 그 뒤쪽에 있는 후원, 그다음에 경회루, 뭐 잔치를 하는 곳이죠. 이런 곳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왜냐면 그쪽 이야기는 더 깊거든요. 조금 더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 홍범구주라든가 주역의 64개 중에서 시천택교라든가, 그다음에 경회루에는요, 우리 책력들이 다 나와요. 뭐 삼제사상이라든가 팔괘라든가 뭐 24절기, 64궤, 뭐 12달 이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기가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